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수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게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항생지수,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게 어떤 상품인지, 그 상품의 근본적인 어떠한 내용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거래하는데 더 용이하고, 내가 이걸 거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거래하면서 내가 어떤 뉴스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떤 뉴스들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매수냐 매도냐 이것만 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좀 다 달라요, 상품별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적어도 S&P 500이 뭐고 나스닥 100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내가 공략을 해야 될지 조금이나마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먼저 S&P 50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의 지표예요. 확실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바로 이 S&P 500 지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P 지수는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00개 기업이에요. 이 대형주라는 것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다 배제한 거죠. 이 S&P 500이라는 것은 1957년도에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S&P라는 회사예요. S&P라는 신용평가사 회사죠. 지금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회사들하고 같은 신용평가사인데, 1957년도에 이 S&P라는 회사에서 500개 기업을 추렸어요. 추려가지고 이걸로 어떠한 지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S&P 500이다. 1957년도면 굉장히 오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이 S&P 500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기준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곽강을 받는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 기업들은 이 산업 대표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다, 그 다음에 컴퓨터 부분이다, 뭐 조선이다, 뭐 금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산업의 대표성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시가총액에 대한 가중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그만큼 비중을 더 차지하는 거죠. 듣도 보지 못한 조그만 어떠한 종목이 뭐 상한가를 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S&P 500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는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미국의 어떠한 주식이 뭐 상한가를 쳤다 뭐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적어도 10대 기업 정도, 10대 기업의 어떠한 뉴스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S&P 500 지수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FINVIZ.com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에 S&P 500에 대한 이러한 맵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한 15분 정도 지연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 박스가 크면 클수록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등락 표시는 당일 움직이는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박스가 크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비자, 뭐 이런 건 뭐 작죠.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이런 게 급지급지하고, 테슬라도 그렇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박스가 큰 등락률이 S&P 500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 쪽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게 비중을 2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부분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화이자, 이게 1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JP모건,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한 12% 정도 차지를 하고, 소비재 섹터에는 아마존, 테슬라, 맥도날드, 이게 11% 정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에는 구글, 메타. 그래서 한 이 정도 기업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전체 포르테지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의 덩치 큰 기업에서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S&P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뭐 많은 걸 볼 필요 없고 우리 한국 주식처럼 뭐 공시라든가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실적 발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날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로의 움직임보다는 뭐 급락을 한다거나 급등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S&P 500 거래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 주식시장 자본금의 80%를 이 S&P 500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P 500은 미국 경제 건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군가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S&P 500 지수가 내려갈 건데 올라가네? 뭐 올라갈 건데 뭐 떨어지네? 어떤 지표 발표 난 이후에 움직였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씀 제가 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198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코스닥, S&P, 코스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를 거예요. 이 1990년대에 어떤 기술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종목 100개만 별도로 추려가지고 지수로 나타내는 게 나스닥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 아까 S&P 500에도 들어가 있었죠. 중복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S&P와 나스닥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또 그리고 이 종목들이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큰 종목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그런 영향이 있다. 왜? S&P 500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나스닥 100에 들어가고요. 물론 비기술 분야의 대형 기업들도 이 나스닥에는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보시게 되면 상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그 다음에 브로드컴 한 이 정도로의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과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가지는 비중이 가장 커요. 가장 크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 100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S&P 500이 예를 들어서 얘는 막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뭐다? 같이 다시 합쳐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스닥 100은 한번 세팅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0개의 종목은 정기적으로 그 기업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넣을 건 넣고 빠질 건 빠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장이 둔화된 기업은 당연히 S닥 100에서 제외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미국 지수와 글로벌 경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의 S&P 500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 2007년에서 9년 우상향 하다가 푹 빠졌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푹 빠졌죠. 여기에서 한 번에 급락. 이때의 급락은 엄청난 거죠.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그러한 형국이죠. 그리고 이때도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큰 폭의 급락이 있었어요. 21세기에 들어가지고 3번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점을 찍고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금융위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팬데믹이에요. 이때가 언제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1세기, 지금 2025년도니까 25년 동안에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큰 급락이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2007년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2007년, 8년, 9년 동안에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이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코로나 19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리고 팬데믹이 있고 난 이후에 이때 떨어졌던 건 인플레이션. 계속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했죠. 그래서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지금 최고점을 갱신하는 거죠. 이때 930이었는데 현재 22,000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남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하고 이거 무슨 차트야 그러면 비트코인 아니세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때 생겼죠. 2008년도에. 왜 이때 생겼어요?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폭삭 망하니까 야, 이제 자본시장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그래서 사토시가 2008년도에 드디어 비트코인을 만들게 됐죠. 세 번의 급락,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S&P 기준으로 50% 이상의 하락이 왔었습니다. 이때는 뭐 다들 알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 이게 그냥 같이 몰치면서 금융위기의 중대한 결과가 이때 발생이 됐던 겁니다. 이때 전 세계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됐죠. IMF 다음으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었던 그 해가 2007년도, 2009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마무시하게 빠졌다. 하지만 해외 선물을 거래하신 분들, 우리는 어떻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도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아무리 급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가 있다. 2020년도에는 이제 팬데믹 사태로 인한 엄청난 자금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금리 인상이었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쫙 다 다시 흡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장은 냉각기로 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은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때 2020년도에는 25%를 다시 시장은 반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설명, 뭐 역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많은 게 내포가 돼 있어요. 아, 내가 나스닥을 거래를 할 때는 적어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의 주식 이 부분도 내가 봐야겠구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하니까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요즘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요즘에 나스닥과 S&P가 움직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같이 어떠한 동조화 현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더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ETF로 또 간접적으로 또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 지수 이 자체를 해외 선물을 통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나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이었고요. 여러분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